지구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적인 생명체가 발화하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였어요. 문명에서도 너무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값을 최대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믿음 하에 곱하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0.23개의 기대값이 나왔어요. 지적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듣기에는 이게 지구에서 쏘아올리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잡음, 몸만 나는데 인류가 있을 때까지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계인이 존재해? 로 저한테 들렸어요. 지적인 생명체가 지적인 존재로 진화하여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수조분의 1의 가능성보다도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네, 천하제일 토론대회 지금 자유토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 들어갈 차례죠. 네네네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네네. 좀 한쪽으로 좀 쏠린 경향이 있어서 제가 투표를 8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 표가 비슷해요. 네, 저도 살짝 봤는데 표가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외모 싸움이 아닌데 자꾸 두 분 잘생기고 이쁘다는 얘기가 많아서 여기 토론대회입니다. 토론을 잘 하시는 분이 오늘 상금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후반전이어서 안경을 쓰신 네, 건가요? 살짝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지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지난 토론 때도 찬성하시던 분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계속 반복하시더니 오늘도 예, 편집점 잡기 어렵게 이렇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주시는 괜찮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죄송합니다. 네, 박수 한 번씩.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안경 잘 어울리고 이쁘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시작 전까지 핸드폰으로 열심히 찾아보시던데 네. 준비 많이 하셨을까요? 보완하셨나요? 네. 네, 90% 정도 됐는데 나머지 10%를 채우고자 1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지금 투표창이 열렸으니까 투표해 주셔도 되고요.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투표창이 열렸으니까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좀 사회적인 이슈가 많아가지고 또 그니까요. 그쪽으로도 많이 쏠리고 있지만 우리가 또 외계인 지적 생명체가 과연 존재하는지 정말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혹시 우리 외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주변 분들도 많이 참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번에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 네, 정자님 자유토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세티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그 연구 자료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향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20세기에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도착하고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뭔가 폭발적인 관심이 증가했을 때의 추세와 지금의 세티는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것이 대세를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권위를 인용을 해주셨어요. 자, 과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이 지적인 존재로 진화를 해서 문명을 건설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오히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닐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사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뭐 단세포 또는 다세포로 발전한다고 해도 어떤 우리가 지적이라고 부르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정도의 어떤 상호작용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근거는 지구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적인 생명체가 발화하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였어요. 문명에서도 너무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했습니다. 근데 지구는 어땠습니까? 지구가 존재한 46억 년 중에 37억 년 동안 생명체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30만 년 동안 인류가 존재를 했고요. 문명이 그 중에서 5천 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발송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은 사실 100년도 안 됐어요. 그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저는 마지막 FC 변수를 0.03%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분자 분모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아까 자, 드레이크 방정식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첫 번째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지금 상수 3개를 가지고 최대한 외계인이 있다고 후하게 판정을 했을 때 기준으로 1.4 곱하기 보시면 78.72%, 0.81%, 0.03% 그리고 마지막 L 볼게요. Length of time releasing detectable signals.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생명체가 교신 기술을 유지하는 시간. 이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외계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언제 존속하고 얼마나 존속하고 언제 멸망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해 볼게요. 코페르니쿠스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원칙에 의거하여 1980년대에 리처드 고트라는 박사님께서 인류의 문명이 언제 소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추정값을 주셨어요. 저는 그 값을 기초로 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서 5100년부터 780만 년까지의 결과값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780만 년이라고 잡아드릴게요. 이 모든 값을 최대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믿음 하에 곱하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0.23개의 기대값이 나왔어요. 외계 생명체가 0.23이 기대값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수학만 나오면 제가 자꾸 정리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학에는 좀 약하니까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조금 차처하고 다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약 4.22광년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1광년이 대략 9조 4,600억 킬로미터. 우리가 이제 광속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광속으로 가는 것만 해도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타우리까지 가는 것만 광속으로 4년이 걸린다는 소리고요. 현재 제일 빠른 로켓의 속도로 약 10만 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너무 우주가 넓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의 태영 탐사선인 파커솔라 프로브,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인공 물체인데 뭐 이렇게 뭐 광속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근데 42억 년으로 지구 가장 가까운 행성 여기 센타우리에 가려고 해도 약 45억 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건 우리 문명이 지금 발달한 지 아까 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명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굉장히 끝부분에 있죠. 그럼 요만큼밖에 발달되지 않은 문명으로 다른 우주에 광대한 우주에서 다른 외계인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기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그 세티 프로젝트 하면서 신호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100광년 거리가 떨어지면 신호 강도의 625배분의 1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세기가 거리를 갈 때마다 제곱만큼 세기가 떨어지고요. 수많은 천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왜곡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가면 갈수록 신호 강도는 더 약해지고 잡음은 많아지고 신호 파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설사 직접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듣기에는 이게 지구에서 쏘아올리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잡음,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충분히 외계인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라는 것이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존재론적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실 외계인을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외계인은 없어 라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인류가 소멸할 때까지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을 확률이 100%에 육박한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볼까요? 마치 외계인이 10억 년 전에 존재를 만 년 동안 했어요.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존재한 겁니까? 존재했었던 거죠. 존재하는가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 10억 년 전에 존재했었던 외계인이 신호를 발송했을 때 지구에서 우리 세티 선생님들이 그 신호를 수신할 때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신호가 왔을 때쯤에는 우리 공룡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일까요? 그러면 존재한 걸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 그러면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외계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입증할 수 없을 뿐이지 사실 존재는 한다라는 말은 근데 진짜 미안한데 존재하는데 진짜 존재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좀만 봐줘 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입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5,000년이 걸릴지 1,000만 년 뒤에 멸종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0%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50%가 너무 업다운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사실 이것도 많이 양보한 수치예요. 거의 0%에 육박한다는 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한번 가볼까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혹시 법학적인 용어 아십니까? 자, 형사재판에서는 고도의 개연성은 100%라고 해요. 민사재판에서는 고도의 개연성이란 80%를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80%가 안 된다고 해서 외계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나 80%를 제가 양보했는데도 사실 외계인의 존재를 인류의 존재 기간 내에 증명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다면 사실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갈 필요도 없는 거죠. 80%를 못 가도 사실 입증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과 선생님들이라고 그러면 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1회차 우승자였던 최고님도 나오셨는데 네,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맞는 법인가요? 네, 맞는 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문과는 다르다. 아까 옆에서 살짝 봤는데 법 얘기 나오니까 딱 들더라고요, 고개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그 얘기로 들렸어요. 못 만나는데 인류가 있을 때까지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계인이 존재해? 네. 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혹은 과거의 우리가 혹은 미래의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네, 저는 답변 아, 드려요. 네. 네.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들으시나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네.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저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100명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럼 그런 여자는 존재하는 겁니까? 어딘가엔 존재하는 거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네. 오드리 헵번이 사실 저를 사랑했어요. 네. 오드리 헵번 저 근데 지금 지금 너무 네. 옛날 분이셔서 입증이 안 되는데 그쵸.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네. 자, 요거는 이제 말장난 넘어가고 네. 한번 사실은 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끝까지 갔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거들은 굉장히 후한 과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적인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맥시멈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체의 진화 방향성은 몇 억, 몇 조 가지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역사상 1,000만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적 존재로 진화한 건 인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하게 잡아도 1000만분의 1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인간 중심적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인류 생명체가 진화해서 지적인 능력이 발달해서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중심적 사고고 저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여기 MC님들 그 다음에 찬성 토론자님께서도 사실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어요. 네. 자, 요거 시청자 제한 있나요? 아무튼 자, 그렇게 뚫고 태어났어요. 지금 지구에 몇 억 있죠? 70억 있죠. 네. 자, 외계인까지 우리가 외계인 있다고 합시다. 외계인까지 하면은 뭐 조경의 희숫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이 있겠지?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억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는 지적인 존재로 진화를 해서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머나먼 우간다에서 정재환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조선시대 어떤 분하고 네. 뭐 소지섭 씨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정재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주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생명체라는 분류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네. 지적 생명체로서 문명을 건설하였다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제가 유비추리한 거에 의하면. 네. 구혜정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저희 채널은 예능 채널입니다. 아, 네. 아니 댓글로 저희 네. 진지하게 보면 안 되고 예능으로 봐야 될 것 네네네. 같다고. 원래 예능 채널이고요. 네네.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준비한 걸 얼마나 잘 얘기해서 토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네네. 거기 때문에 또 물론 자기의 주장만 말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는 프로그램이지 네,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진지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네, 채널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구혜정님 준비되셨나요? 어우 네. 다들 다 시작 전에 다 어우 아우 네. 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버퍼링이 많이 느는데 네. 정재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3억 분의 1이다. 네. 네. 지금 그 말밖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혹시 네.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주장을? 지적인 생명체가 지적인 존재로 진화하여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수조분의 1의 가능성보다도 낮은 확률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인간 중심적 사고의 본질이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주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꼭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게 인간과 똑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척도로 측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우주에 만약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외계인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농업에만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인문학에만 종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학문 분야를 개설을 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우리랑 소통이 불가능한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그 생명체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라는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방향으로 아까 해준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명을 발달시킨 곳이 있다면 근데 그게 우리와 맞지 않는 방향이어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거라면 그건 인간 중심주의 사고에서는 외계인이 없는 거지만 벗어나게 되면 외계인이 존재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자꾸 드레이크 방정식을 가지고 노는데 이 분야에 제일 권위 있는 방정식이긴 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L값 한번 보시면 자,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생명체가 교신 기술을 유지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우주에 알려야 돼요. 우주에 알리지 않으면 이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 주셨어요. 야,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존재는 한다. 자, 그러면 과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룡은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공룡 또한 뭐 트라이아스키, 뭐 선캄브리아, 주라기, 백악기를 거쳐서 자신에 맞는 나름의 방법대로 진화했어요. 공룡도 육식 활동을 했죠. 우리도 육식 활동을 하듯이. 그러면 공룡과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가 우주의 어딘가의 행성에 있다고 해서 그들은 외계인이라고 부르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정의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원문도 찾아보고 외국사 해외 사이트도 찾아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인간의 유사한 어떤 사고와 활동이에요. 의도적인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civilization이라는 문명이라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건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맘모스와 매머드와 비슷한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에 맞게 진화했다고 해서 그게 외계 행성에 있다면 그건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는 좋아요.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했는데 인간과 문명과 지적 생명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면 그들은 사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아닌 거죠.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더라도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요? 아니 우리랑요? 우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외계인과 소통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외계인과 소통을 하려고 신호를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도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L값이라는 게 변수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방정식에서. 그러면 네. 만약에 그 코페르니쿠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네네네. 그 시절에는 우리가 외계로 무언가를 쏘진 않았죠. 네네네. 하지만 분명히 문명을 이룩한 지적 생명체들이라는 우리가 존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외계인의 입장에서 밖의 우주의 관점에서는 지구에 생명체가 없었던 건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없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정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좀 징징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라이트하게 들으시면 지금 너네 증명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네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널널하게 잡았습니다. 인류의 멸망, 780년 뒤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칩시다. 780년 안에 우리가 무한하게 문명이 발전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닐 확률이 99.9%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780년 뒤에 우리는 왜 문명?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그 1970년대, 80년대였나? 리처드 고트 박사가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추산을 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 50% 확률, 50% 법칙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언급하신 게 인류는 언제 멸종할 것인가 95% 확률 법칙을 썼어요. 우리 정규 분포가 일반적으로 95% 법칙을 따르잖아요. 네. 그 우리는 95%의 확률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앞에 5%에 위치해 있거나 네. 멸종 전 5%에 위치해 있다. 그걸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인류 역사의 뒤에 5%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의 역사는 780년이 남은 거고 네. 780년이 아니라 5100년이 남은 거고 인류의 역사의 초창기 5%에 위치해 있다면 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780년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제일 주요 논거로 활용하신 것 같아서 요거를 인용해서 제가 어떤 인류의 역사를 추산을 했고 그렇다면 이 L값이라는 게 사실 외계 문명의 지속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판정할 수 있는 논거인 인간의 역사를 한번 유비 추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맞는지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시 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전은 이제 마감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연장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